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또 박윤경 대표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표님의 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네.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인생의 책이나 아니면 요 근래 읽으셨던 그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권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엄마들이 많이 들으시는 자리여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손정영 강사이자 작가님이 쓰신 나는 엄마와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라는 책이에요. 네.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제목을 듣고 나 엄마랑 거리 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거리를 건강한 얘기를 거리. 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이 책이 좀 남다른 이유는 실제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성인이 된 딸과 엄마 사이에 어떤 그런 사연들이 담겨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이제 부모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하면 좋은지 이론과 경험이 좀 잘 배합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네. 혹시 뭐 20대 초반의 딸과 엄마 뭐 이런 그렇죠. 케이스도 있나요? 20대부터 40대, 50대 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딸에서는 이제 70대 엄마가 바라본 뭐 딸의 얘기나 각색이 좀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스페셜한 건 이제 여기 한 케이스가 이제 저의 케이스고 와. 저의 케이스를 맞히시는 분은 네. 선물은 없는 걸로 네, 제가 이제 기대하셨다가 네, 축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본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보면 아니까요. 알죠.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 케이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사례로 돼 있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하여튼 어느 한 케이스에는 나의 문제도 걸려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잘 굉장히 감동 있게 보셨다는 분 되게 많은데 여기 이제 82페이지에 보면 심리적 건강의 주요 지표는 긍정적 감정이 있지 않다. 오히려 부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좌절, 분노, 이별, 상실, 고통 등을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본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꼽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긍정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한때 유행을 쫙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네. 모든 학문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24시간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잘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2017년 말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중순까지 이제 8주 동안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 이제 마음이 힘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8주짜리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의 말씀이 있어갖고 제가 이 대목을 더 찾아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외모도 너무 귀여우시고 깜찍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7주 동안 거의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계셨어요. 편안하게 네. 있지 않으시고. 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손은 아주 이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약간 긴장한 상태인 게 보이는. 명상을 하러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불과 4개월 전에 갑자기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을 해오고 우리가 사실은 다 불안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불안함이 오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손발이 저리시대요. 저리고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뭔가 세상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근데 의외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명상을 쭉 하시고 본인을 바라보시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이제 불행과 불안을 없애려고만 노력을 했는데
이 불안과 불행을 없애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불안이 없을 때 이것을 충분히 즐기고 이것을 행복함을 더 극대화해서 내가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또 내가 만드는 부분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나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의자를 끝까지 앉아서 계셨어요. 감동적이네요. 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 어떤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셨고, 제가 제 짝꿍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서 명상이라는 거 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 자신만 용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자꾸 뭐 긍정적이어야 돼, 뭐 마음이 건강해야 돼,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되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 말도 사실은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힘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내 힘이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힘내도 들어오는 거지. 내가 힘이 없으면 힘내라는 말이 약 올리는 것처럼 사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힘든 순간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근데 이제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뭐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할 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몸이 아프고라고 할 때 그때 부모가 아이와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나 메시지는 훨씬 더 저는 이제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엄마라는 단어만 딱 들어가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뭉클하고 되게 막 네.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냥 엄마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한 미안함, 막 엄마에 대한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책 제목이 또 괜히 더 이렇게 짠하게 느껴져고 또 사례로도 엮어져 있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지고 그 박은경 강사님 케이스 어떤 건지 제가 찾아보고 싶어서 선물도 네, 없지만 네.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아주 격한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도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그리고 글씨도 참 그 손글씨로 예쁘게 써가지고 네네. 있는 거라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애틋하면서도 같이 있으면 답답한 모녀 관계죠. 그러네요, 네. 진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모녀 관계나 이런 가족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실은 가장 힘든 게 가족이고 그리고 내가 엄마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아이에게 답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의 케이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앙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즉시 시행. 네, 즉시 시행이고 이제 일단 뭐 목소리도 너무 크시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두 분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희 엄마 소리 너무 버럭버럭 지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놓고 거의 저 한 3시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그 밑바탕에 있는 앙금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두 분 부모시지만 부모는 사실은 사과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분들이 또 최선을 다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내가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씻어내고 치유하고 예. 나중에는 또 자녀가 부모를 보호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던 책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엄마랑 여행을 가끔 작년에 한번 그다음에 올해 이제 가기로 해놨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딸들하고 여행 가는 게 소원이셨다고 해서 별것도 아닌데 내가 엄마 소원을 못 들어드렸구나. 그래서 동생이랑 작년에 여행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모랑 같이 갔었는데
이모랑 엄마랑 너무 재밌었다고 또 가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몇 달 만에 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저희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재밌지. 너희들 안 가면 재미없어. 그쵸. 예. 그래서 엄마와의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서로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맞아요.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서로의 그 엄마는 딸은 엄마를 이렇게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맞아요. 기회가 저는 될 것 같네요. 엄마한테 애교를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교를 부린 지 이제 뭐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엄마였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밖에서 너무 활발한 아이였는데 집에 음. 들어가면 아주 조용한 아이가 됐고 음. 그리고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죠. 제 동생은 애교를 막 엄마 앞에서 이제 어리광도 부리고 한 저는 어리광도 부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교도 부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좀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들 있잖아요.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 검색하는 게 있어요. 꽈배기. 저도 저희 꽈배기 엄마가 좋아해요. 꽈배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이제 조금 이제 체중 조절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얼마나 그랬냐면 저도 제가 하면서 웃었던 게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데 강의 가면 원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간식이 달라져요. 어떤 데는 막 너무나 이제 근데 꽈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꽈배기 이제 강의 전이니까 강의를 하기 전이니까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쿨한 사람처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왜 꽈배기가 어떻게 왔나 했더니 여기 되게 잘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눈이 2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까만 비닐봉지에 들고 원래 되게 우아하게 막 들어갔는데 까만 비닐봉지에 들고 막 혼자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맛있게 드실. 근데 이제 그쵸.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 굳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섭고 이제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갖다 드렸어요. 반응 쿨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놔라 이렇게. 그래서 네 이러고 에이 괜히 했어요.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꽈배기 계실 때 표정이 갑자기 되게 천진만 맞아요. 난다. 제가 되게 여러- 행복하신 표정. 이게 네. 영상이 아닌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를 저희가 꼭 해야겠습니다. 제 네, 미모를- 매력적이셨어요. 아니, 다른 게스트 분들은 칭찬해드리면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네. 아주 수용을 잘해주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손정연 강사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만약 박윤경 강사님께서 내가 책을 낸다면 어떤 내용의 책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으세요? 일단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책이겠죠.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꼭 물어보세요. 저한테 애니어그램 책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권을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읽으시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다 번역서고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이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한 70% 정도는 써난 원고가 있긴 해요. 근데 우와. 이제 내자는 데가 없네요. 네, 출판 관계자분들도 이거 들으시면 또 문의가 쇄도할 수도. 네, 제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엄마와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실제로 겪은 그런 이제 사례 중에서 제 주변에 뭐 강의나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그 어떤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유형별로 그 키워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실제 있었던 사례로 넣어서 이제 조금 각색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전 이론에 약해요. 네. 그리고 이론은 어떻게 보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네. 재미없어 하시죠. 그 이론을 재밌어하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아하.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고 이론을 보면 보이죠. 근데 이제 이론부터 들어가면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피드백이 뭐라고 오냐면 아니 강사님한테 들었을 땐 되게 재밌었는데 왜 책을 보니까 이거 진짜 딱 이제 배구 자기 좋더라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애니어그램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주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강사님이 내신 다음에 공부 시작해야 되겠네요. 되게 멋있는 책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 엄마도 여자다가 그 경력이동 엄마들 이제 세상과 만나는 첫 발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꿈을 응원하는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많이 넣어서 일부에도 애니어그램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 그다음에 지금 또 책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이제 엄마들이 세상에 나가려 할 때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쉬었다가 나갈 때. 그래서 이 경력 이동을 앞두고 이제 세상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엄마들의 행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모시는 게스트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애니어그램을 하신 그 대표님으로서 뭐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애니어그램도 애니어그램인데 제가 이제 그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 센터에서 그 이제 경력 이동 여성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한 5일짜리가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집단 5일이나 상담 그렇죠. 같은 거.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 받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분 정도 만났더라고요. 와. 근데 만나다 보니까 연령이 어려도 뭐 30, 뭐 또 젊은 분들은 뭐 20대 후반인 경우도 있고 50대 뭐 60대까지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애들을 막 휘어잡으시면서 막 그죠? 네,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인데 강의장에 앉아 계신 모습은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학생이 돼버리는 거죠. 학생이 되어버리기도 하시고 네. 사실은 본인들이 이거를 공부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직업적인 뭐 실마리든 아니면 직업적인 커리어를 찾아가려고 와 있는 건데 5일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디서 뚝 떨어지겠지라는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마음 자세부터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셔서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일자리를 또 주선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분들은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굳이 찾아오시지 않는 분에게 가서 조언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이제 제가 3일째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옆에 바로 옆 사무실에 계시니까 계신 분들에게 혹시 이제 뭐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제 찾을 수 있냐고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일짜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줄 뿐이고 그 차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적성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꾸준히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참 너무나 수동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적극적으로 애들 이제 집에서 애들 잡듯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을. 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공통점이고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일을 원하시는 일이 너무 똑같아요. 9 to 5죠. 이제 9시 출근해서 다시 퇴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야근 없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점심시간도 확정돼 있고 4대 보험 되고 뭐 연 600% 나오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다 그런 일을 원하시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좀 내가 간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컴퓨터 잘하시냐? 엑셀 하실 줄 아느냐? 예, 뭐 어쨌든 뭐 PPT를 하실 줄 아느냐?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필요한 일을 하시느냐? 하실 줄 모르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을 좀 구분을 해서 그렇군요. 나의 상황에 적합한 일이 뭔지를 결정을 하고 세부 사항을 정해서 그럼 이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사무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하는 일.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군부대에 있는 그 연천 쪽에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50대 어머님이셨는데 아들이 이제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밥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모들이 계시대요. 진두지휘 해주는 이제 도와주는 이모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우리 영양사까지는 아니고 이모님들. 이제 밥 잘하시는 어머님들 모셔다가 아들이 그 일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요리도 잘하고 하시니까 그 이모를 하시면 어떠냐. 너무 기분 나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분 나쁘냐 하셨더니 내가
이렇게 살림을 오랫동안 했는데 직업까지 내가 그걸 해야 되겠냐. 아. 그래서 어머니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뭐 200 벌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 9 to 5 말 하면서 그랬더니 그거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인사 담당자들이 어머님을 뽑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하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며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자리는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 그러면 아니면 한 3년 후에 가셔야 된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그렇죠. 하셔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살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모님을 하시라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200을 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거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여기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연천이 아니었다면 그 일도 사실 하기 어려울 맞아요. 수도 있다라고 힘들죠. 이제 이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영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표님 말씀의 포인트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잘하는 일 먼저 시작해라. 오, 아니 멋지네요. 아드님이 딱 엄마의 잘하는 점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이모님 하시라고. 이모님. 네, 권유하시는. 아들 너무 똑똑하죠. 그래요, 훌륭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 5일절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애들이 학교 가서 앉아 있는 모습이 똑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했으면 하는 행동을 여기서 하시면 된다. 질문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눈에 힘 주시고 네, 목소리 크게 대답하시고 반에서 1등 하시고. 네. 중립식 교육의 그 아주 대표적인 네. 그렇다면 전 대표님 말씀 듣다니까 저도 막 찔리고 그런 부분들이 뜨끔뜨끔하죠. 9 to 6 사무직 좀 찔렸어요. 요즘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가 있다면 3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인생 키워드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던 건데 존중, 이해, 성장입니다. 이거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네네. 흐름이 또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존중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이해한 저한테도 보면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면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은 서로 이제 기대치도 올라가고 이제 편하다는 이유로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블로그 글을 봤는데 그분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람 사이에 가장 아주 피해야 하는 감정이 서운함이다. 작은 서운함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서운함이 쌓이면 그것이 억울함으로 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억울함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무릎을 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왜 이제 제가 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너무 현명하신 게요. 그래서 해결책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운함이 코난님 지금 열심히 적고 아주 좋습니다. 좋은 태도예요. 자세가 너무 네, 네, 너무 네. 감동이어서 이제 제가 반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칭찬에 격려해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지금 필기를 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네. 제 목소리 고민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빨리 잊어라. 와 계속 사실은 무릎을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해라 그 사람을. 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서운하다고 느꼈던 그 친구 아직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좀 이제 우주 최강 찌질이 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네. 모르셨어요? 우주 최강 찌질이 적어내. 네, 네. 이거 적어드릴까요 제가? 네. 쿨하지 못해 미안해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아직도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도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소심하게 반항한다고 했던 행동이 이 친구는 또 이 친구 나름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기본 관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좀 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인장이 너무 아낀다고 물을 많이 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저한테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깝고 내가 아끼는 사람하고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해인데,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존중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좀 문제가 발생이 돼도 해결하면서 나오는 어려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를 시켜주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이라든가 할 때는 일이 쉬워도 서로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성장인데, 같이 이제 커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뭐 밀어붙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점차 함께 커나가는 거. 그 시그널이란 드라마를 쓴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남편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작가가 아주 글을 못 썼대요, 부인이. 아, 그래요? 근데 그 부인한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은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한 발자국이라도. 그러다 보니 10년 후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15년 전만 해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성공은 사람을 참 소금물 들이키듯이 이제 만족을 못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성공은 이제 맥시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다 모두 적으로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성공은 성장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지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나 과정은 아니겠구나라고 이해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합리화를 두 손 모으고 네네. 너무 멋진 말을 제가 듣고 네네. 있습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세 가지입니다. 훌륭하네요. 이 인생 키워드를 보면은 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이제 여쭤보면 뭐 그런 꿈들과 다 연결이 되고 뭐 열정과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요 질문을 넣었고요. 이 꿈을 다 이룬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박윤경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박윤경 강사님도 팟캐스트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오늘 정말 처음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강사님이 팟캐스트를 진행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세요? 제가 요즘 이제 제 강의의 깊이를 좀 더하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프카 같은 어떤 그런 사회 부조리 이런 걸 쓴 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읽으면서도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카프카의 머리에 얹어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고 뭐지 이런 글이 아니고 정말 사색적인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고, 카프카가 사실은 이제 이 본인의 당대에는 빚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산책을 한 후에 이런 글을 막 썼던 거죠. 근데 본인이 너무 재밌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해설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면 이제 애니어그램 어떤 책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이제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이게 이런 얘기였어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자, 끝으로 이제 또 아쉬운 시간이 다가오는데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주에 걸쳐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가 이제 황금 개띠 해가 왔는데 황금개띠요.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안타깝고 예, 새해 벽두부터 힘든 소식들이 많아서 마음이 참 아픈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제 엄마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행복하고 엄마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뭐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자기 자신도 지키시면서 자기 자신도 잘 돌보시면서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와. 네. 오늘 나와주신 박윤경 강사님께서 2018년도에 제1차 가정경영 아카데미라고 해서 참여 대상은 학부모님들이시고요. 일시는 3월 13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화요일까지 총 4회기로 25명을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는 누구든지 신청 참석이 가능합니다. 장소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의 3층 강당이고요. 문의는 가족사업 1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신청서를 메일로 발송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애니어그램을 듣고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학부모님들도 애니어그램 강의 많이 들으시고 이쪽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꼭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책 얘기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키워드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 화는 강의를 듣는 제가 두 손을 꼭 모으고 대표님의 강의를 네. 열심히 듣는 이런 방송이었어요. 자, 그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평화롭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